지난주 금요일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멈춘 647개 정부 서비스 가운데 39개가 복구됐습니다. 모바일 신분증과 우체국 금융 서비스 등이 재개된 가운데 나머지 600여 개 서비스의 완전 복구까지는 최소 2주가 걸릴 전망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와 관련해 국정 최고 책임자로서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공식 사과했습니다. 화재 현장을 둘러본 여야는 내탁 공방을 이어갔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사법 독립 보장 취지에 반한다면서 내일로 예정된 이른바 대선 개입 의혹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법사위원들은 오만방자하다며 출석을 촉구했습니다. 지난 18일 첫 출항 뒤 수차례 작동 오류를 일으킨 한강버스 운항이 잠정 중단됐습니다. 서울시는 오늘부터 한 달 동안 무승객 시범 운항을 통해 성능 안정화에 나섭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주 금요일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국가 전산망이 멈춰서면서 주말 내내 큰 불편 겪으셨죠. 가동이 중단됐던 647개 정부 서비스 가운데 현재까지 39개가 복구됐습니다. 하지만 전소된 시스템이 다시 가동되기까지는 최소 2주가 걸릴 전망인데요. 구청과 주민센터 등 민원 현장이 문을 여는 오늘 적지 않은 혼란이 예상됩니다. 오늘 굿모닝 KBN 첫 소식은 김민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불이 시작된 장소는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5층에 있는 7-1 전산실입니다. 전산실이 모두 불타면서 전산장비 740대와 배터리 384대가 소실됐습니다. 이 때문에 정부24, 국민신문고 등 행정정보 시스템 647개가 먹통이 되는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추석 연휴 전까지 완전 정상화는 어렵습니다. 복구 자체는 100% 복구가 가능하다라는 거고 문제는 시간이 문제인데 최소 2주 정도를 소요하고 있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행정정보 시스템 647개 가운데 화재에 직접 영향을 받지 않은 551개는 어제부터 순차적으로 재가동을 시작했습니다. 오늘 0시 기준으로 업무 시스템 39개가 복구됐습니다. 신규 발급을 제외한 모바일 신분증, 우체국 금융, 해운 항만 물류 정보 시스템 등 일상이나 국가 경제에 밀접한 것들이 일부 포함됐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정부의 행정 업무와 관련된 시스템이라 국민들이 체감하긴 어렵습니다. 국민들이 많이 사용하는 시스템부터 복구하겠다는 애초 정부 발표와는 차이가 납니다. 지금 현재 우선순위와 관련돼서는 우체국 금융 우편 이런 것들이 지금 당장 불편을 초래하는 부분이고요. 또 정부24처럼 대국민들이 많이 쓰는 사이트들도 우선 복구 순위가 될 것 같습니다. 정부는 장애 및 복구 현황을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강조했지만 피해를 본 96개 시스템 목록은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추석을 앞두고 당장 오늘부터 민원 처리와 우체국 택배 처리에 차질을 빚을 텐데 언제쯤 정상화될지 기약할 수 없게 됐습니다. MBN 뉴스 김민수입니다. 사상 초유의 국가 전산망 마비 사태를 불러온 화재의 원인을 밝혀내기 위한 수사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전담 수사팀을 꾸린 경찰은 배터리가 권장 사용 연한을 넘긴 것이 문제인지 아니면 작업자 실수에서 비롯된 건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심동욱 기자의 보도입니다. 감식대원들이 화재 원인을 조사하기 위해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내부로 들어갑니다. 경찰과 소방당국,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 구성된 합동감식반은 어제 현장 감식에 나섰습니다. 지난 27일에 이어 두 번째 감식이었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20명 규모의 전담 수사팀을 편성했습니다. 화재 현장에서 반출한 배터리 384개는 수조에 보관하며 잔류 전기를 제거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관 중인 배터리에 대해서는 2일 정도 안정화 작업을 거친 이후에 국가수의 감정 의뢰 감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각에서는 배터리 노후화가 화재 원인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불이 난 배터리가 납품된 건 지난 2014년 8월로 권장 사용기간인 10년을 1년 이상 넘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행정안전부가 정기점검에서는 문제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해명한 가운데 경찰은 작업자 거실이 있는지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5층 전산실에 있던 배터리를 옮기는 과정에서 전원을 완전히 차단하지 않아 불이 났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케이블을 끊고 그 하는 과정에서 전원은 끊었습니다. 40분 뒤에 보니까 불꽃이 튀면서 그렇게 발화가 되었던 상황입니다.
경찰은 배터리 이전 작업자들을 대상으로 실제로 전원을 차단했는지 등 안전 조치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내부 CCTV 영상과 관련 서류를 확보해 진술의 진위 여부도 검증할 방침입니다. 또 정확한 화재 원인 규명을 위해 오늘 추가 합동 감식을 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심동욱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화재 발생 이틀 만인 어제 국정 최고 책임자로서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면서 사과했습니다. 정치권은 이른바 내 탓 공방에 나섰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사건 원인이 전 정부에 있다고 책임을 돌린 반면 국민의힘은 현 정부가 위기 대응 능력이 없다고 맞받았습니다. 이 소식은 강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발생 이틀 만에 공식 사과에 나섰습니다. 이번 화재 때문에 국민들께서 큰 불편과 불안을 겪고 있습니다. 국정의 최고 책임자로서 송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많은 국민이 직접 불편을 겪는 만큼 여론을 달래려는 의도로 보이는데 현 정부 문제에 이 대통령이 사과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행정안전부 장관 경질론 등 야권의 공세를 최대한 빨리 차단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이 대통령은 또 2023년 대규모 전산망 장애를 언급하며 철저한 조사도 지시했습니다. 2년이 지나도록 핵심 국가 전산망 보호를 게을리해서 막심한 장애를 초래한 것은 아닌지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겠습니다. 어제 대전 국정자원을 찾은 여야는 화재 원인을 두고 책임 공방을 벌였습니다. 국민의힘은 허술한 인프라와 현 정부의 부실한 위기 대응 때문이라고 주장했고 이번에 이재명 정부는 어떻게 이 일을 처리하는지를 더불어민주당은 화재 원인이 지난 정부에 있다고 책임을 돌렸습니다. 지난 정부에서 배터리와 서버를 이중화하는 그런 이중화 작업들이 제대로 진행되지 못했던 대통령실은 이 대통령이 김동연 경기지사의 제안에 따라 민원 서류 발급 수수료를 한시적으로 면제하는 방법을 찾아달라고 행정안전부 장관에 지시했다고 전했습니다. MBN 뉴스 강서영입니다. 국회에선 닷새째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 대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국회 증언 감정법이 통과하면서 지난주 목요일부터 4박 5일 동안 이어진 4개 쟁점 법안 처리가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김태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어제 국회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뒤 곧바로 4번째 쟁점 법안인 국회 증언 감정법 개정안을 상정했습니다. 그동안 국회 특위 활동 중에만 위증 고발이 가능했는데 활동이 끝난 뒤에도 국회가 증인 감정인의 위증을 고발할 수 있도록 한 법안입니다. 위원장이 고발을 거부하면 제적위원 과반수가 공동 서명해 고발할 수 있습니다. 위증 등의 죄에 대해서 고발할 위원회가 불분명한 경우에 법제사법위원회가 법제사법위원장 명의로 고발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고발권을 독점하려는 위헌적 악법이라며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에 나섰습니다. 입법부가 사실상 수사기관에 개입하고 사법부를 입법부에게 종속시킨다는 점에서 삼권 분립 정신을 파괴하는 폭거입니다. 민주당은 위헌 논란이 된 소급 적용 조항을 뺀 수정안을 제시하며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 중단을 제안했지만 거부당했습니다. 오늘 저녁 증언 감정법 개정안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료한 뒤 표결에 나설 계획입니다. 이로써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포함한 4개 쟁점 법안에 대한 4박 5일 필리버스터 전국은 오늘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통과된 쟁점 법안들은 이르면 내일 국무회의에서 공포될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이 이번 주 초 대법관 증언을 포함한 사법개혁안 발표를 예고하면서 여야 대치는 당분간 계속될 전망입니다. MBN 뉴스 김태희입니다. 검찰청 폐지를 담은 정부 조직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검찰 안팎의 후폭풍이 거셉니다. 전직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이 이번 개정안을 두고 위헌 법률이라면서 헌법 소원까지 진행하겠다는 입장문을 공개했습니다. 보도에 이혁재 기자입니다. 지난 26일 검찰청 폐지를 골자로 하는 정부 조직법이 통과되자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은 퇴근길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국회 의결을 존중합니다. 그리고 향후 형사사법 시스템이 공백 없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검찰이 헌법기관이 아니라는 주장에 대한 입장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별다른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전직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 일부가 검찰 개혁에 반발하는 목소리를 더했습니다. 검찰 퇴직단체인 검찰동우회와 뜻을 같이 한다고 밝힌 전직 검찰총장과 법무부 장관은 입장문에서 이번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위헌 법률이므로 즉각 폐기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헌법적 기본 가치를 훼손하는 입법권의 남용이자 정략적 폭거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헌법에 규정된 검찰총장 임명과 검사의 영장 청구권 등을 고려해보면 개정안은 위헌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개정안이 공포되면 즉각 헌법소원을 제기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입장문에 이름을 올린 한 전직 검찰총장은 MBN과의 통화에서 헌법조문에 명시된 것을 하위법으로 없애는 건 위헌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검찰 내부적으로 검찰청 폐지를 두고 반발하는 움직임은 계속돼 왔습니다. 법조계에서는 검찰청 폐지를 둘러싼 검찰 안팎의 반발이 본격화된다는 분석입니다. MBN 뉴스 이혁재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개편하는 법도 앞서 국회를 통과했죠. 법이 시행되면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은 자동 면직되는데 이 위원장은 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범여권 과방위원들은 거센 비난을 쏟아내면서 자숙하고 반성하라고 주장했는데요. 백길종 기자가 보도합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이 본회의를 통과한 이후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다시 국회를 찾았습니다. 이 위원장은 이번 법안이 자신을 향한 표적 법령이며 민주당 강성 지지층을 위한 것이라고 반발했습니다. 이번 법안은 저는 치즈 법령, 또 표적 법령이라고 정의합니다. 구멍, 허점이 많습니다. 개딸들에게 추석 비상 선물을 하려고 충분한 협의 없이 그러면서 헌법소원, 가처분 조치 등 모든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했습니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소속 과방위원들은 방송 장악을 일삼던 이들이 궤변을 늘어놓는다고 직격했습니다. 곧 공영방송이 국민 여러분의 손으로 가게 됩니다. 저희가 방송통신 발전을 위하여 고민할 때 이진숙 씨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또 이 위원장이 이번 결정을 정치적 숙청으로 왜곡하며 스스로를 희생양인 양 포장하고 있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보수의 여전사가 아니라 극우의 여전사로 등극할 것이다라고 극언과 망언으로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려고 하는 그런 얄팍한 꼼수는 중단해 주길 바랍니다. 이 위원장은 자연인으로 돌아가 반성하고 자숙하라고도 언급했습니다. 양측이 조롱에 가까운 언사까지 주고받으며 신경전을 벌이는 가운데 이르면 내일 새 법안이 의결 공포되면 이 위원장은 직에서 물러나게 됩니다. MBN 뉴스 백길종입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내일로 예정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선 개입 의혹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의견서를 국회에 전달했습니다. 민주당은 국민을 기만하는 오만방자한 태도라면서 청문회에 나올 것을 다시 한번 촉구했습니다. 이시열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 판결과 관련해 정치권의 압박이 이어지는 상황에서도 사법부의 독립을 강조해온 조희대 대법원장. 우리 헌법은 재판의 독립을 천명하고 법관의 신분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조 대법원장이 내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리는 대선 개입 의혹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지난 26일 국회에 제출한 불출석 의견서에 사법부 독립 등 헌법과 법률에 반한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증인으로 채택된 다른 대법관 4명과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재판을 진행하고 있는 지기현 부장판사도 같은 이유로 불출석 의사를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국민의 대표인 입법부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조차 저버린 오만한 태도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불출석 사유서를 내도 옳지 않은 일인데 의견서라고 하는 것은 오만방자한 겁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의 사법 파괴와 입법 독재가 대한민국을 위험에 빠뜨렸다고 주장했습니다. 대법원장을 나가라고 얘기하는 거 옛날 군부 정권 때도 없었던 일입니다. 우리가 힘을 모아서
대한민국의 사법 시스템을 잘 보존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조 대법원장의 청문회는 지난 5월과 마찬가지로 당사자 없이 열릴 예정인데 민주당 측은 불출석한 증인들에 대한 조치는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이시열입니다. 네, 내일로 다가온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와 전국 상황, 정치부 이교욱 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이 기자. 지금 여의도와 서초동의 갈등이 점점점 좀 심해지는 모습인데 조희대 대법원장이 내일로 예정된 청문회에 나오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맞습니다. 앵커께서 말씀하시고 또 앞선 리포트에서 보신 것처럼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에 못 나온다는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헌법 등 여러 법률 근거를 들었습니다만 요약을 하면 조 대법원장이 앞서서도 여러 차례 강조해온 사법권 독립을 침해한다라는 겁니다. 또 이번 청문회에 증인으로 채택된 지규현 부장판사,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도 역시 불출석 의사를 밝혔는데요. 특히 직접 지난주에 국회의장에게 면담을 신청하는 등 국회와의 소통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온 천 처장의 불출석에 담긴 메시지, 그 메시지에 관심 쏠린 상황입니다. 네, 더불어민주당의 반발도 좀 만만치 않을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일단 그 내용보다는 형식에 집중을 하고 있는데요. 조 대법원장이 사유서가 아니라 의견서를 냈다는 점을 문제 삼고 있는 겁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국회법상에는 청문회에 불출석하려면 사유서 제출이 필요한데 의견서를 제출한 건 국민을 대표하는 입법부를 무시한 태도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또 지난 5월에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 관련 청문회 당시 제출했던 의견서와 동일하다고도 비판하고 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지난 5월 의견서와 토시 하나 다르지 않은 복사 붙여넣기 문서라는 것입니다. 이토록 성의 없는 의견서 뒤에 숨어 또 어떠한 꿍꿍이를 감추고 있는지 일단 민주당은요. 조 대법원장이 내일 청문회에 불출석하더라도 그대로 연다는 방침이고요. 민주당은 또 이번 주 초반에 대법관 증원 등이 골자인 사법개혁안 발표를 예고하면서 사법부를 한층 더 압박하는 모습입니다. 자, 다음 주제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보시면 검찰청 폐지 헌소라는 키워드가 나와 있는데, 자, 지난주에 정부 조직법이 통과됐습니다. 그러면서 검찰청 폐지 수순 밟고 있고요. 자, 이를 두고 전현직 검찰 이 관계자들 지금 반발도 만만치 않다고요. 맞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검찰 전직 간부 출신들이 모여 있는 검찰 동호회라는 집단이요. 헌법 소원을 내겠다고 밝힌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검찰청과 검찰총장은 헌법에 나와 있는 기관 그리고 직위이므로 이를 폐지하는 건 위헌이라는 주장입니다. 다만 민주당은 개혁의 대상으로 자중해야 할 주체가 반발하고 있다면서 검찰이 국민 신뢰를 잃은 상황에서 검찰 개혁에 대한 저항은 부적절하다는 논리를 폈습니다. 또 검찰 개혁 과정에서 일부 신중론을 제기했었죠. 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지난 10일에는 검찰청은 헌법기관이 아니다라고 못을 박았습니다. 최종적으로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에 기댈 수밖에 없는데 절차가 복잡해서 시간이 오래 걸릴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자, 민주당과 서초동 이 대치 국면에서 국민의힘 어떤 입장을 좀 갖고 있습니까? 일단 장외로 계속 나가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습니다. 대구에서 장외 집회를 벌였었죠. 지난 주말에. 그리고 어제, 그러니까 지지난 주말에 대구에서 장외 집회를 벌였었고요. 지난 주말인 어제는 서울에서 장외 집회를 벌였는데 국민의힘이 현 상황을 독재로 규정을 했습니다. 독재의 마지막 문을 열려 하고 있습니다. 진국을 깨고 이재명 독재를 반드시 막아야 합니다. 네, 국민의힘 자체적으로는요. 민주당의 독주가 중도층 여론을 악화시킬 거라는 계산 아래에서 최대한 여론전을 펼칠 걸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정치권 상황 이번 주도 마찬가지로 좀 시끌시끌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또 이번 주에는 추석 연휴가 시작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추석 밥상의 민심을 자기들에게 유리하게 끌고 오려는 여야의 경쟁이 치열할 걸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지금 국회에서는 국회 증언감정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가 진행 중인데요. 이 필리버스터 오늘 오후 중에 종결 표결이 진행되고 저녁 9시쯤에는 증감법 개정안에 대한 표결이 진행되고요. 그러고 나면 지난 25일부터 시작된 4박 5일간의 필리버스터는 일단 끝나게 됩니다. 하지만 숨을 고를 새도 없이 내일 열리는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
전국 대치의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팀 이교욱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지난 주말에 열린 서울 여의도 불꽃축제, 무려 100만 명 넘는 시민이 참석했죠. 화려한 불꽃축제가 끝난 뒤 그 인파만큼이나 많은 쓰레기들이 나와 매년 문제로 제기돼 왔는데요. 올해는 어땠을까요? 최원 기자가 축제가 끝난 현장을 점검해봤습니다. 경쾌한 음악과 함께 불꽃이 까만 밤하늘을 아름답게 수놓습니다. 불꽃축제를 보러 온 관람객들의 입가엔 탄성이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시민들이 다녀간 자리에는 쓰레기만 남았습니다. 쓰레기통은 흘러 넘치고 주변엔 아무렇게나 버린 음식물이 가득합니다. 쓰레기들이 많이 쌓여 있고 사람들이 그냥 지나가면서 쓰레기를 이렇게 던집니다. 이렇게 통제가 되지 않는다고 보여졌기 때문에 한강공원 곳곳에 세워진 분리배출 안내문이 무색하게 분리수거는 남의 일입니다. 쓰레기통은 이미 넘쳐 흘렀고 분리수거는 엉망인 상태입니다. 심지어 음식물 쓰레기까지 더해져 주위에는 악취가 진동하고 있습니다. 취재진이 현장을 정리하는 환경미화원과 함께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거리 곳곳에는 마시다 남은 술병과 커피가 든 컵은 물론 담배꽁초도 버젓이 버려졌습니다. 먹은 자리에다 그냥 놔두고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좀 그 분리수거를 좀 잘해줬으면 좋겠다고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주최 측에서는 1,200명이 넘는 자원봉사 인원도 추가로 모집해 투입했지만 축제 다음 날 아침까지도 쓰레기 치우기는 계속됐습니다. 아이들을 데려오시는 그런 분들도 많이 계신데 보면은 교육상으로도 좋지 않을 것 같고 쓰레기를 좀 가져갔으면 좋겠다. 불꽃축제 감동은 매년 100점이지만 시민의식은 올해도 낙제점입니다. MBN 뉴스 최하원입니다. 서울시가 정식 운항을 시작한 지 열흘 만에 한강버스 운행을 잠정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잦은 고장으로 안전 우려가 커지자 오늘부터 한 달간 승객을 태우지 않고 성능을 점검하기로 했는데 졸속 추진이라는 비판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김지영 기자입니다. 서울 잠실 선착장에 한강버스가 운항을 멈춘 채 정박해 있습니다. 현재 운항 중인 한강버스는 모두 4척인데 이 중 2척에서 정비가 필요한 상황이 발생했다며 운영을 일시 중단했습니다. 지난 18일 첫 운항 이후 고장과 정비 등의 문제로 벌써 4번째 운항 차질을 빚었습니다. 잦은 고장으로 안전성 우려가 커지자 한강버스는 한 달 동안 승객을 태우지 않는 무승객 시범 운항으로 전환됩니다. 한강버스가 정식 운항을 시작한 지 열흘 만에 전면 중단된 겁니다. 서울시는 성능 고도화와 안정화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는 설명입니다. 기기적 결함들이 발생할 소지들을 미리 사전에 발굴해서 예방 조치를 철저히 한 이후에 다시 정식 운항을 개시하는 것으로 그렇게 결단을 내렸습니다. 갑작스러운 운항 중단에 시민들은 당황스럽다는 반응입니다. 운항 안 한다는 소식 듣고 일부러 이제 오늘 찾아온 거긴 한데 굉장히 아쉬운 1,500억이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재정비 잘 해서 이제 11월 달부터는 좀 더 정상화된 모습으로. 다음 달 말까지 이어질 무승객 시범 운항은 기존과 동일하게 양방향 7회씩 하루 총 14회 운행합니다. 대규모 혈세 투입 비판에 안전 우려까지 커지면서 한강버스 운항 필요성에 대한 논란은 거세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MBN 뉴스 김지영입니다. 국민 메신저 카카오톡의 대규모 업데이트에 이용자들의 혹평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화면을 가득 채운 친구의 프로필 사진에 짧은 영상과 광고가 강제로 재생되면서 업데이트 전으로 되돌리라는 요구가 잇따르고 있는데요. 이 여파로 시가총액도 3조 원 넘게 증발했습니다. 정설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15년 만에 대규모 업데이트에 나선 카카오톡. 가장 큰 변화는 친구 목록입니다. 기존에는 친구 이름 순으로 정렬돼 있었지만 이제는 친구가 올린 사진과 게시물이 화면을 가득 채웁니다. 이용자들은 국민 메신저의 변화에 불만을 쏟아냈습니다. 프로필 사진을 좀 바꾸기가 이제 좀 무서워질 정도로 너무 적나라하게 제 정보들이 약간 좀 나와서 좀 인스타그램을 너무 지향을 하지 않았나. 새롭게 도입된 짧은 동영상 쇼폼 콘텐츠도 어린 자녀를 둔 학부모들의 우려가 큽니다. 핸드폰 영상 같은 걸 안 보여줘요, 원래.
근데 지금 이렇게 자동으로 나왔으니까 또 혹시 나쁜 거 접할까 봐 신경도 쓰이죠. 카카오톡 업데이트를 막기 위해 이렇게 자동 업데이트 기능을 꺼놓는 사용자들도 늘었습니다. M 리뷰 창에서는 업데이트 이전으로 되돌려 달라는 요구가 잇따랐고 1점 평점이 폭주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카카오 내부 직원들 사이에서도 시키는 대로 만들 수밖에 없었다며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업데이트 이후 시가총액도 3조 원 넘게 증발한 가운데 이용자 피드백을 경청하겠다고 밝힌 카카오가 어떤 선택을 할지 주목됩니다. MBN 뉴스 정세민입니다. 코미디계 대부 고 전유성 씨가 영면에 들었습니다. 후배 희극인들은 전유성 씨를 혁신가이자 스승으로 기억하며 눈물 속에서도 웃음을 잃지 않은 채 고인의 마지막 길을 배웅했습니다. 보도에 윤지원 기자입니다. 고 전유성 씨가 기획하고 이끈 개그 콘서트 녹화장에 고인의 흑백 영정사진이 놓였습니다. 개그계 거목의 마지막 무대에 100여 명의 희극인 후배들은 눈물 섞인 박수를 보내고 큰 절을 올렸습니다. 선배님께 큰 박수 한번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선배님 감사합니다. 노제에 앞서 열린 연결식에선 희극인 후배들은 스승이자 멘토였던 고인을 향한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선배님은 무대 위의 혁신가이자 무대 뒤의 스승이셨습니다. 남겨주신 웃음과 가르침은 우리의 가슴과 무대 위에서 계속 살아서 춤실 것입니다. 고인에게 마지막으로 받은 주유비 10만 원을 평생 보물로 삼겠다는 김신영 씨는 추도사 내내 눈물을 멈추지 못했습니다. 이 글을 쓰고 있는 지금 너무 사무치게 그립고 보고 싶습니다. 꼭 다음 생에도 제 교수님으로 나타나 주세요. 희극인들답게 눈물 속에서도 웃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웃으시면서 가시기를 기원하면서 우리당당 형님 이겁니다. 보고 가세요. 유머 1번지와 쇼 비디오 자키, 개그 콘서트 등 수많은 프로그램으로 전 국민에게 웃음을 전해온 고인은 지난 25일 폐기용 악화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장지는 고향인 전북 남원에 마련됐습니다. MBN 뉴스 윤지원입니다. 네, 앞서 카카오톡 업데이트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불만을 토로하는 건 연예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가수 이영지 씨, 과거 프로필에 올렸던 사진들이 원치 않게 노출됐다며 전부 지우러 간다라고 적었고요. 배우 남보라 씨 역시 업데이트 취소하는 법 아시는 분이라며 바뀐 카카오톡 화면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누리꾼들은 부장님 사생활까지 알아야 하냐, 옛날에 올린 사진 보고 소름 돋았다 공감하며 혹평을 쏟아냈는데요. 결국 카카오가 업데이트 내용을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쇼폰 콘텐츠에 미성년자 보호 조치를 추가했고요. 가장 논란이 된 SNS 화면처럼 바뀐 친구 목록도 곧 개선 방안을 내놓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부정적인 여론을 잠재울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겠습니다. 전세 보증금 사기로 15억 원가량 피해를 본 헬스 트레이너 양치승 씨. 최근 헬스장을 폐업하는 과정에서 집행관으로부터 성희롱을 당했다고 밝혔습니다. 강제 집행하는 그 집행관들이 3명이 왔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 한 명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오, 피지컬 좋은데? 어우, 가슴 좀 확 만져보고 싶다. 이러는 거야. 근데 정신이 없어가지고 이게 며칠 딱 지나니까 그게 기분이 너무 나쁜 거예요. 영상을 본 누리꾼들은 좋은 일로 온 것도 아닌데 남자라고 괜찮은 줄 아냐, 국민신문고에 신고하고 왔다 등 비판을 쏟아냈는데요. 양치승 씨 역시 힘든 상황에 놓인 사람에게 절대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지금까지 인터넷 와글와글이었습니다. 요즘 서해 앞바다에선 주꾸미 낚시가 한창입니다. 낚시 고수가 아니어도 반나절이면 200마리가량 잡는다고 하는데요. 낚시꾼들은 한박 웃음을 짓고 있지만 어민들은 이런 광경이 달갑지 않다고 합니다. 강세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새벽 4시, 항구에 정박해 있는 낚싯배들은 이미 불을 밝혔습니다. 사람들은 하나같이 손에 낚싯대와 아이스박스를 들고 배에 올라탑니다. 이 배는 뭐 잡으러 가는 거예요? 쭈꾸미요. 잘 나와요. 지금
실력이니까. 동이 트기 전 낚싯배들은 줄지어 항구를 떠납니다. 이곳 군산 비흥항에는 주꾸미 낚싯배가 150척가량 되는데요. 평일에는 500명, 주말에는 2,000명 이상이 몰려듭니다. 40분을 달려 도착한 바다에서 낚시가 시작됩니다. 특별한 기술이 없어도 주꾸미를 쉽게 잡아냅니다. 낚시 자주 나오시나요? 얼마나 잡으세요? 하지만 이 광경이 어민들에겐 달갑지 않습니다. 어민들은 봄에 알이 밴 주꾸미를 잡는데 가을에 낚시꾼들이 닥치는 대로 잡는 바람에 씨가 마르고 있다는 겁니다. 그 치우고 큰 거고 또 사이즈가 있잖아요. 그냥 마구잡이로 그냥 다 잡아온다는 얘기에 걸리는 거 다. 하지만 낚싯배 선주들은 어민들이 더 문제라고 반박합니다. 하나가 자기 뜻가 아니잖아요. 어민이 문제죠, 그것은. 어민이 안 잡아야죠. 지자체에서 중재에 나서고 있지만 양측 모두 생계가 걸린 문제인 만큼 뾰족한 해결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강세훈입니다. 영화를 무료로 내려받을 수 있는 토렌트 사이트를 잘 모르고 이용했다가 불법 배포자가 돼 경찰 조사를 받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합의금을 노리고 남발되는 고소도 차단해야겠지만 타인의 저작물은 제값을 주고 감상해야 한다는 인식도 더 자리 잡아야겠죠. 장동건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울산에 사는 40대 직장인 A씨는 지난 18일 난생 처음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지난 7월쯤 중국 영화 한 편을 다운로드 받은 뒤 까맣게 잊고 있었는데 배급사에 고소를 당한 겁니다. 공항 발작이 좀 자주 오더라고요. 그래도 하루에 한 번은 꼭 안정제를 먹었던 것 같아요. 국내 저작권법은 개인적인 감상을 위한 저작물 복제는 허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토렌트는 다른 이용자들로부터 콘텐츠 파일을 조각 단위로 분산해 전송받는 방식으로 동시에 또 다른 이용자에게 자동으로 제공하기 때문에 불법 배포가 됩니다. 토렌트 사이트에 접속해보니 별도의 회원가입 없이도 클릭만 하면 원하는 콘텐츠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MBN 취재진이 살펴보니 경찰에서 불송치 결정을 받더라도 추가 고소를 한다든지 200만 원 수준의 합의금을 요구받았다는 경험담을 쉽게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이의제기까지 하면서 이게 1년, 2년이 넘어버린다, 이게 한 편에. 근데 한 편마다 2년씩이면은 세 편이어도 6년이고 이런 식이니까. 지난해 12월에는 토렌트 사이트에 영화 파일을 유포한 뒤 전송받은 이들에게 4천여만 원의 합의금을 뜯어낸 무허가 저작권 신탁관리업자가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문제는 저작권법 위반 고소고발이 최근 3년 만에 10배로 늘어 지난해 6만 건에 이르는데 수사력 낭비가 극심하다는 겁니다. 검찰은 초범의 경우 저작권 교육을 받는 조건으로 재판에 넘기지 않지만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예산 부족으로 지난달 기준 교육 대기자만 8,000명을 넘는 실정입니다. 예산도 부족하고 인력도 부족한 상황에서 이거는 문체부가 컨트롤 타워 역할을 제대로 안 하고 있다는 게. 저작물 상습 유포자와 일회성 이용자를 구분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 마련과 합의금 장사를 차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MBN 뉴스 장동건입니다. 다시 들썩이는 서울 아파트, 경매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강벨트를 중심으로 낙찰 가격이 감정가의 100%를 넘어서고 3억 더 높은 가격에 낙찰받은 곳도 나올 정도입니다. 추석 전에 추가 대책이 나올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보도에 홍지호 기자입니다. 지은 지 10년이 된 서울 성동구의 한 대단지 아파트. 최근 이 아파트 전용 면적 59제곱미터가 경매를 통해 15억 3천만 원의 주인을 찾았습니다. 감정가는 12억 3천만 원이었는데 이보다 3억이나 더 높았습니다. 같은 면적 매물이 18억 5천만 원 선에서 거래되다 보니 수요자들이 몰린 겁니다. 20평대 매물이 좀 드물고요. 그냥 매물이 있으면 나가는 상황이에요. 서울 아파트값이 한강벨트를 중심으로 다시 상승세가 커지면서 경매시장까지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성동과 마포구는 감정가 대비 낙찰 가격인 낙찰가율이 100%를 넘어섰는데 그러자 영등포와 동대문, 은평구 등 인근도 낙찰가율이 100%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선매수 하시는 분들이 많아지면서 매매가격이 상승을 했고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면 오히려 낙찰가율은 더 올라갈 겁니다.
민간 조사기관에선 서울 한강 이남 11개구 아파트의 평균 매매가가 처음으로 18억 원을 돌파했다는 결과도 나왔습니다. 시장에선 가격 급등 지역의 조정 대상 지역 등 규제 지역 지정 가능성이 거론되는 가운데 추석 전에 발표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MBN 뉴스 홍지호입니다. 정부가 추석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전국 249개 전통시장에서 온누리 상품권 환급 행사를 시작합니다. 추석 전인 다음 달 1일부터 5일까지 국산 농축산물을 사면 구매 금액의 최대 30%를 1인당 2만 원 한도 내에서 상품권으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지난 27일 열린 서울 세계 불꽃축제에 대규모 인파가 몰리면서 여의도 한강공원 일대의 편의점과 호텔이 특수를 누렸습니다. 편의점 매출은 평소보다 8배 넘게 뛰기도 했는데 간편식품과 아이스크림, 주류 판매 등이 크게 늘었습니다. 하룻밤에 1,000만 원짜리 스위트룸이 생길 정도로 인근 호텔에도 수요가 몰렸습니다. 은퇴 후 한 달에 필요한 적정 생활비가 350만 원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다만 응답자들이 실제 마련할 수 있는 생활비는 최소 생활비라고 응답한 248만 원보다도 낮은 월 평균 230만 원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굿모닝 경제였습니다. 굿모닝 월드입니다. 지난 주말 서울 곳곳에서 불꽃놀이 본 분들 많으실 텐데요. 스페인에선 조금 색다른 불꽃 축제가 열렸습니다. 현장으로 가보시죠. 스페인 바르셀로나의 밤이 불꽃으로 물들었습니다. 용 모형의 입에서도 불꽃이 뿜어져 나오고요. 도심 한복판 빨간 악마 분장을 한 채 폭죽을 손에 든 사람들이 거리를 달립니다. 시민들과 관광객들도 불꽃 속에서 춤을 추며 이 순간을 즐기는데요. 1979년 시작돼 엘 코레포크로 불리는 이 불꽃 축제는 도시의 수호성인을 기리는 라메르세 축제의 하이라이트입니다. 지옥의 문이 열리는 듯한 불꽃 퍼레이드가 매년 수천 명을 불러 모은다네요. 그런가 하면 중국은 진짜 꽃으로 화려하게 뒤덮였는데요. 이 꽃밭 한가운데 초대형 꽃바구니가 놓여 장관이라고 합니다. 관광객으로 붐비는 중국 베이징 천안문 광장. 높이 18m에 달하는 초대형 꽃바구니에 드디어 불이 들어왔습니다. 꽃바구니 정면엔 조국의 축복을 일한 문구가 새겨져 있는데요. 올해는 중국 장비가 주로 쓰였고 비둘기 조형물이 새롭게 더해졌습니다. 천안문 광장은 1984년부터 국경절을 맞아 대형 꽃장식을 선보여 왔는데요. 건국 76주년을 앞둔 올해는 광장뿐 아니라 도심 곳곳에 화려한 꽃장식이 설치돼 축제 분위기를 더하고 있다네요. 마지막으로 세상에서 가장 힘이 센 사람이 되고 싶다는 남성 소개해드립니다. 남들이 헬스장에서 팔이나 다리를 단련할 때 이 남성은 치아를 단련한다는데요. 직접 확인해 보시죠. 이집트의 레슬러 마흐루스가 치아로 밧줄을 물고 힘겹게 한 걸음씩 이동합니다. 밧줄에 연결된 건 700톤짜리 선박, 치아 힘만으로 15m가량 끌었습니다. 이어 약 1150톤에 달하는 선박 2척을 연결해 함께 끄는 데도 성공했는데요. 기네스 신기록으로 2018년 우크라이나 남성이 세운 614톤의 세계 기록을 넘었습니다. 헬스장에서 팔이나 다리 근육 대신 치아를 단련하는 이 남성. 지난 3월엔 치아만으로 279톤 열차를 끌었다죠. 다음 목표는 26만 3천 톤 잠수함을 끌고 눈꺼풀 근육만으로 비행기도 끌어보는 거라네요. 지금까지 굿모닝 월드였습니다. 인도에서 끔찍한 압사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유명 배우 출신 정치인을 보기 위해 인파가 몰리면서 어린아이 9명을 포함해 39명이 사망한 건데요. 이 유명 정치인의 유세 현장에서 벌써 두 번째로 인명사고가 난지라 안전 대비가 부족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주진희 기자입니다. 3만 명이 넘는 인파가 유세 차량을 중심으로 몰려들었고 사람들은 의지와 상관없이 물결처럼 이리저리 흔들립니다. 인파와 차량 사이에 낀 사람들은 가까스로 도움을 받아 위로 끄집어 올려집니다. 인도 인기 배우 출신의 정치인 BJ의 선거 유세 현장에 엄청난 군중이 몰려들면서 압사 사고가 발생한 겁니다.
ரெண்டு பையன் ஒரு பையன் இறந்துட்டான் பெரிய பையன் சின்ன பையனை காணோம் வீட்டுக்காரம்மா வேற ஐசியூல வச்சிருக்காங்க எங்க அண்ணிய வேற 현재까지 어린이 9명을 포함해 모두 39명이 숨진 것으로 파악됩니다. 부상자는 100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병원은 가족을 찾는 사람들과 부상자들로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சிகிச்சைக்கு அனுமதிக்கப்பட்டிருக்கக்கூடிய அவர்களுக்கு தலா 1,00,000 ரூபாய் வழங்கப்படும் என்று அறிவிக்கப்பட்டிருக்கிறது. BJ는 30여 년 동안 활동하면서 인도에서 가장 돈을 많이 버는 슈퍼스타로 인기를 누렸다. 지난해 2월 지역 정당을 창당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10월 창당 첫 회의에서 80만 명이 운집해 6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하면서 안전사고 위험성이 지적됐지만 이번에도 사고를 막지 못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MBN 뉴스 주진입니다. 지난달 인도네시아, 이달 초 네팔에 이어 이번에는 필리핀에서 반정부 시위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정치인의 부패를 지켜보던 Z세대들, 1990년대 이후에 출생한 젊은 층들이 분노를 참지 못하고 거리로 줄줄이 나서고 있습니다. 이상엽 기자가 보도합니다. 흥분한 시위대가 경찰의 방패에 발길질을 하고 물건을 집어던집니다. 필리핀 국기와 함께 일본 만화 원피스에 등장하는 해적기를 손에 든 이들은 필리핀 정부의 부패에 반대하는 Z세대들입니다. 필리핀 정부는 지난 3년 동안 13조 원을 홍수 예방 사업에 투입했지만 추진 과정에서 부정부패로 최대 2조 원에 이르는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국회의원도 뇌물을 받았다는 혐의가 제기되자 시위대의 분노가 걷잡을 수 없이 커졌습니다. The discovery that all the billions of pesos that were supposed to help them, that were supposed to solve the problem, have ended up lining the pockets of all these corrupt politicians. Z세대의 시위는 이달 초 네팔, 지난달에는 인도네시아에서 일어났습니다. 시위의 촉매제는 모두 달랐지만 정부의 무능과 고위층의 부패, 높은 청년 실업률이란 공통 분모가 있었습니다. Babies that politicians' babies were having a relaxed life that creates hunger of revolution in youth. 다른 나라에서 일어나는 일을 실시간으로 지켜보는 Z세대의 특성상 이번 시위는 다른 남아시아 국가들로 번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MBN 뉴스 이상엽입니다. 최선희 북한 외무상과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어제 베이징에서 만나 미국을 향한 견제 메시지를 냈습니다. 왕 부장은 모든 형식의 패권주의에 반대하며 양국의 공동이익과 국제적 공평, 정의를 수호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고 최 외무상은 중국과의 다자 협조를 긴밀히 해 함께 일방주의와 관권 정치를 저지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주말 동안 비가 내리면서 꽤 서늘했습니다. 새로운 이번 한 주는 완연한 가을 날씨가 예상됩니다. 가을이 깊어가면서 아침 공기는 선선하겠지만 한낮에는 대부분 25도 안팎까지 올라서 일교차 큰 전형적인 이맘때 가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오늘 오후에 강원 영서남부와 충북 북부, 경북 북동 산지로는 5mm 미만의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늘 전국 하늘에 가끔 구름이 많겠고요. 아침까지 충청과 호남 지방에는 빗방울이 떨어지겠습니다. 경기와 강원 내륙을 중심으로는 출근길 안개가 짙게 끼겠습니다. 이 시각 현재 기온을 보시면 서울이 17도, 대전이 18.6도, 대구 20도 선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한낮에는 서울이 25도, 대구 26도로 어제보다 2에서 4도가량 더 높겠습니다. 개천절인 오는 금요일에는 충청과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